두 번째 집을 찾아서 강원도 홍천 깊은 산속에 왔습니다. 인적 드문 백암산 기슭에 가룡폭포가 있는데요. 야, 50m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수. 어머, 정말 웅장하네요. 뒷모습 왠지 익숙하죠? 폭포 소리가 전부인 숲속. 두 소장님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고 계시네요. 그동안 집 탐구하느라 힘드셨는데 좋으시겠어. 오늘은 힐링 제대로 하시는군요. 여름에 이 계곡에 있으면은 정말 시원할 것 같은데요. 물이 어떻게 이렇게 맑아요? 맑고 깨끗하고. 야, 여기가 네. 진짜 깊은 산속이에요. 근데 옛날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그 배운 거 있잖아요. 간첩 식별법. 산속에서 양복 입고 나오는 사람. 양복에 운동화 신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간첩이라고 해서. 양복의 운동. 우리 딱 간첩 옛날에. 양복의 운동화. 우리 소장님들 어렸을 때는 신고해야 했던 복장이죠. 깊은 산 속에 네. 과연 이게 집이 있기는 한 건가요? 아니 글쎄 이렇게 깊은 산 속에 누가 한번 찾으러 가보실까요? 한번 가봐야죠. 네. 또 이 산 속을 또 오늘 이럴 줄 알았으면 양복 안 입고 오는 건데. 풍광 충분히 즐기셨으니 이제 집 탐구하러 가셔야죠. 계곡을 지나 산을 넘고 또 물 건너서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어디 보자, 대체 어떤 집일지 점점 궁금해지네요. 와, 여기는 트리하우스 단지네요. 한 채가 아니라 한 채가 아니고 되게 여러 채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채가 오. 혹시 한 채처럼 기능을 하는 게 아닐까. 이상하다. 소나무밖에 안 보이는데. 정말 트리하우스네요. 오각형 새 집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네요. 야,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건 또 처음 봤어요. 재밌다. 이게 재밌네요. 엄마 아빠 방, 애 방, 뭐 이렇게 막 달리 거실도 따로 있고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집 지면 난 그렇게 진다고. 우리 정말요? 그랬거든요. 말씀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식구마다 한 채씩 져서 여기가 딱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일반적인 트리하우스와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집은 집대로 이렇게 떠 있고 나무와 더불어 사는 트리하우스인 거예요. 나무와 공존하는. 공존하는. 네, 그쵸? 나무 옆에 네, 있는. 네, 네. 보통 이제 나무에다 이렇게 얹고 나무 가지에다 집을 올려놓는 그런 게 이제 트리하우스라고 생각하는데 이 집은 사실은 나무한테 큰 부담을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무도 되게 못할 일이에요. 집 올려놓고 사람 거기 올라가 있으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일반적인 트리하우스는 큰 나무에 집을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기둥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곳 트리하우스는 별도의 기둥을 설치해 나무에 부담을 덜 줍니다. 네, 이렇게 붕 떠 있어가지고. 트리하우스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새로운 버전으로.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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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반갑습니다. 네, 트리하우스 단지의 주인 서경석 씨십니다. 선생님이 직접 지신 거예요? 여기 이 많은 집을요? 그럼요. 제가 네. 한 20년 동안에 네. 만드는 거죠. 원래 이게- 건축을 좀 하시던. 건축은 아니고요. 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 나무가 우리나라 나무. 쓸모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제목을 많이 그래서 안 쓰죠. 우리 나무를 좀 유용하게 써보자. 네, 그 와중에 좋은 의도로 시작하셨구나. 네.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무를 못 살게 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메인 포스트가 돼서 이 안에다가 그 철근을 이제 30가닥을 넣는 거예요. 철근을 30개를 넣고 포스트 안에 이제 상수도, 하수도, 전기선이 들어가서 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배관이나 전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이 되면은 이 좋은 경치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다 매립을 한 거예요. 이 안에다 매입을 해가지고. 네.
콘크리트 기둥을 별도 설치해 나무 부담을 줄이고 트리하우스 제목은 모두 국산 나무로만 사용을 했다네요. 서경석 씨가 설계 시공까지 직접 한 트리하우스라고 합니다. 2013년 직장을 은퇴하고 고향 홍천으로 내려왔다죠. 트리하우스 주변에 떨어진 솔가지를 다 치우는데요. 그냥 둬도 멋스러울 것 같은데. 아, 솔잎을 걷어내는 거예요. 이 솔잎이 풀잎 위에 떨어지면 이 발화 억제제가 있어요. 풀을 잘 못 크게 하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걷어내야 돼요. 네, 그건 또 몰랐네요. 넓은 트리하우스를 쓸자면 힘들만도 한데 잠시도 쉬질 않으시네. 이게 숲속의 공기는 보약이고 숲속의 햇빛은 만병통치약이라. 서경석 씨는 서울 공기업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워낙 성실한 성격, 일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승진도 빨랐다죠. 하지만 은퇴 준비를 일찍 시작했답니다. 제가 임원 생활만 거의 한 20년을 했어요. 직원들이 바라보는 임원은 진짜 뭐 부러운 상대지만 사실상 외로워요. 항상 혼자 있어야 되고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계약을 해서 사실상 계약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퇴직 노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어디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가 적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산에 투자를 한 거죠. 네, 정말 부지런하시다. 또 다른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뭘 하시려는 걸까요? 아, 장대톱으로 나무 전지를 하시는 거군요. 5m 길이의 장대톱으로 나뭇가지를 전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딱 맞춰 잘라내시네요. 떨어진다. 아, 나무가 좋아야겠네. 우리 사람도 이 사회적 거리가 필요하지만은 나무도 사회적 거리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햇빛이 잘 들어가고 바람이 잘 통하고 잘 크는 거예요. 나무는 나한테 물어봐. 나무는. 네. 나무를 잘 아시나 봐요. 5년이 아니고 50년. 50년. 할아버지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산을 어린 손자에게 물려주셨답니다. 1971년 13살에 서경석 씨는 산주가 됐는데요. 몸이 불편한 아들 대신에 손자에게 상속을 한 것이랍니다. 우리 아버님이 6.25 전쟁 때 두 다리를 잃으셨어요. 부러진 다리를 그냥 붕대로 감아서 제대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걷질 못하시니까 우리 할아버님이 손주에게 산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부터 산에 나무 심으러 다니고 풀을 심은 거예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말마다 산에 내려와 나무를 돌봤죠. 서경석 씨는 자신이 심고 키운 나무로 트리하우스를 지었다죠. 국산 나무를 건축 자재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집의 그 벽체는 국산, 100% 국산 낙엽송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역시 뭐 제가 심어서 76년에 나무를 심어서 지금 45년 정도 커서 그 나무를 켜서 집을 지은 겁니다. 트리하우스를 짓기 위해 건축 관련 공부도 참 많이 했다지요. 설계와 시공법을 독학으로 배웠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새로운 형태의 트리하우스를 완성해낸 겁니다. 서경석 씨가 직접 지은 트리하우스는 가설 건물이 아니라 정식 건축 허가를 받은 집입니다.
그런 불법이나 등록되지 않은 건물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사전에 허가관청에서 정확히 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집은 수입 목재로 지어집니다. 트리하우스를 지은 이유는 국산 나무의 경제적 교용 가치를 찾기 위해서였죠. 작년 국민 훈장을 수여받은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실상 뭐 멋있는 집을 짓고 그 돈이 되는 집을 짓자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이 우리나라 나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유용하게 써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 그게 바로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제 집 구경 이어가야겠죠. 그러면은 집을 한번 체험을 해봐야겠죠? 근데 내가 그럼 요 집을 한번 먼저 보고. 그럼 제가 저쪽 네. 집을 아, 저 집이 좀 괜찮네.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럴게요. 그럼 한번 이따 각자 보고 이따 봐요. 다시 그럼. 예.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 채인 트리하우스. 그래서 오늘은 두 소장님 각각 따로 탐구해 보기로 합니다. 과연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오각형의 구조, 마치 텐트 속 같습니다. 오각형 집이에요. 이게 오각형으로 돼 있는데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벌어진 오각형이라 가지고 집 면적은 2.5에 3.5 정도의 그 사이즈인데 옆으로 이제 벽이 벌어져 있어 가지고 공간이 훨씬 더 넓죠. 그 평수보다는. 김호민 소장님도 트리하우스 내부로 들어서는데요. 와, 오, 굉장히 아늑하다. 천장은 한옥의 보처럼 연결돼 있는데요. 이게 그 보죠. 일종의 보들이 쭉 가고 있고 폭이 달라서 이게 구조적으로 역할을 중요하게 하는 것 같고요. 수직 부재들이 기둥 역할을 합니다. 창문과 문에서 나오는 이 수직 부재들을 이 수평 부재로 다 받아줘서 하중을 아래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천장까지 심지어 다 나무 목재로 마감을 해서 내부에서 보니까 이 진정한 트리하우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2.6평의 작은 트리하우스. 크기에 비해 창이 많습니다. 창문이 그냥 이 아래를 향해 있으니까 이게 보통 우리 사는 집에서는 볼 수 없는 이렇게 기울여진 창이잖아요. 굉장히 특이하네요. 15도 각도로 기울어진 독특한 창. 바깥 풍광이 그대로 들어오는데요. 창이 위가 아닌 아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앉았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앉았을 때 시선에 맞게 창들이 배치가 돼가지고 딱 앉으니까 이제 사방이 다 열려가지고 굉장히 좋네요. 그다음에 이게 나무가 딱 보이고 깊은 산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느낌이 딱 나는데요. 나무의 부담을 줄인 콘크리트 기둥, 안정적인 오각형 구조. 작은 트리하우스지만 건축적 재미가 아주 가득합니다. 집 근처에 서경석 씨의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와, 나무가 많이 쌓여 있는데요. 네, 이곳은 서경석 씨의 개인 제재소랍니다. 트리하우스를 짓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죠. 제가 이제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여기다 놓고 제가 직접 켜서 쓰는 거죠. 400~500kg 무게의 나무를 혼자 옮길 수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이런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혼자서 이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중계의 일종인 호이스트 장비를 제재소에 설치한 건데요. 호이스트에 나무를 걸기만 하면 혼자 힘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죠. 트리하우스를 짓기 위해 개인 제재소까지 만들다니, 네, 참 대단하십니다. 끝에서 끝이 50m인데 이거를 가지고 50m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 혼자서도
그 뭐 500kg 이상 되는 거대한 통나무도 이제 혼자서 옮길 수가 있고. 요즘 서경석 씨는 또 다른 나무집을 만들고 있다네요. 전기톱을 다루는 것도 무척 능숙해 보이시죠? 정말 나무와 관련해서 못 다루는 장비가 없는 것 같네요. 도대체 뭘 만들길래 나무 중간을 잘라내는 걸까요? 톱질이 끝나자 이번에는 정교하게 끌 작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벌통파는 전용 끌, 일반 끌하고 달리 이렇게 라운딩이 져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벌통 파는데 잘 마무리가 되게. 그동안 만든 볼통만 1000여 개. 사람처럼 볼도 좋은 집에 살아야 볼꿀이 더 맛나다는군요. 이거는 낙엽송. 속이 다 비어있죠. 오동나무 벌통. 벌통은 오동나무가 제일 좋습니다. 벌집 탱구. 집은 집 하우스니까. 이건 비하우스. 네. 아니 바위산에는 또 무슨 일일까요? 아우 위험해 보이신다. 사다리까지 놓고 바위산에 올라서는데요. 이곳에 보물이 있답니다. 와, 바위 틈에 서경석 씨가 만든 볼통이 놓였는데요. 벌은요 원형통을 선호한다네요. 늦봄에 벌들이 여기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새 들어오는 거죠. 산 곳곳에 볼통을 갖다 놓고 볼꿀을 따는 것이죠. 이 벌통 안에다가 여기다 이제 벌이 좋아하는 왁스, 화분, 꿀을 좀 발라줘요. 발라주면은 벌이 여기를 잘 찾아 들어오죠. 트리하우스에 이어 볼통까지 나무로 참 다양한 실험을 하고 계시네요. 아직 탐구할 집이 더 많이 남아있답니다. 이 건물은 근데 창문이 하나도 없는데요? 창문이 네. 있습니다. 저쪽에 있나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다 열리네. 와. 사면이 다 열리네요. 오. 아하, 한옥의 들창 원리를 이용해 만든 나무 텐트인데요. 사면에 문이 다 열립니다. 어우, 여기 와. 좋네. 오. 와. 높이도. 어휴. 야, 이건 거의 뭐 풍류가 네, 네. 어마어마한데요. 아. 그런데 이 나무 텐트는 무슨 용도로 만든 걸까요? 요거 이제 낮잠용. 아, 낮잠용이에요? 네, 직장 다닐 때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음. 그럼 이제 내려와서 뭐 텐트 쳐야지 준비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딱 5분이면은 펼쳤다. 네, 펼치고 5분이면 딱 닫고. 박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문 닫고 가버린다니까. 네. 네. 글귀가 이사롭지 않죠? 여유롭게 그리고 겸손하게 자연에서 살아가는 삶이 담겨 있네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이제 머리가 닿고 네, 일어나지 앉아 못해요.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자세를 낮춰야 돼요. 낮춰서. 정치나 세상사가 네. 몸을 낮출수록 네. 편안한 거예요. 네. 네. 낮추는 게 좋죠. 물가도 낮추는 게 좋고. 선생님 만드시는 집들은 네. 트리하우스도 그렇고 이제 비로소 앉아야, 네, 앉아야 이 시야가 보이는. 그렇죠. 그 의도하신 대로 열리는 것 같아요. 정자도 트리하우스도 겸손을 가르치는 집이군요. 독특하게 생긴 이 집의 정체는 뭘까요? 이건 나무가 아닌데요. 종이 상자 맞죠? 이게 종이 박스예요. 네, 박스예요. 종이 박스인데 포장 박스? 포장 박스. 아, 진짜? 포장 박스도 네, 네. 종이로 나무로 만드는 겁니다. 골판지를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시대에 너무 많이 버리는 거예요. 아, 그쵸. 요새 특히 네. 포장을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원을 예. 리사이클링 해보자. 예. 그래서 예. 이 종이 박스로 예. 트리하우스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 어머, 종이 상자로 짓고 있는 새로운 트리하우스? 목재형 발수 처리제로 습기 침투를 방지했다네요. 내부는 트리하우스와 마찬가지로 나무로 돼 있는데요. 창문은 아직 못 다셨나요? 코로나 시대에 그 격리판 있죠, 아크릴판. 예. 그게 앞으로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겠죠. 예. 그거로 이제 유리창을 하는 거예요, 창문을. 아. 저희도 이제 이 박스 나오면은 반드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그리고 혹시 아크릴판 버리는 거 있으면 아 여기 홍천으로. 네, 홍천으로 보내주세요. 여기 아크릴판 창문을 해야 되니까. 예. 자연에 지은 트리하우스 어떻게 보셨나요? 건축에서 원하는 게 그 자연과 어떻게 더 이렇게 접근을 하고 더 가까이 지내고 교감을 하느냐 이게 이제 큰 과제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주 그거를 너무 쉽게 그 만드는 모습, 그다음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되게 좋았습니다. 숲속 트리하우스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장작불은 아니고 이건 또 뭘까요? 통나무를 6등분으로 쪼개 만든 우드 토치랍니다. 우드토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무 횃불인데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꺼지질 않아. 장작에 비해 불도 잘 붙고 화기도 훨씬 강하답니다. 아, 제대로 연기가 나네. 장갑을 껴야 돼. 끌어올라. 끌어올라요, 커피가. 우드 토치에 끓인 커피, 그 맛은 어떨까요? 아, 불커피. 제대로네. 지금 건축된 지 5년 됐는데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적인 산촌형 트리하우스.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지은 거죠. 아, 나는 이 산속에서 눈을 뜨고 해가 떨어지면 잠을 자고 일하다가 산속에서 폭 죽는 거. 그게 이제 마지막 꿈이죠. 지금까지 그랬듯 숲속 트리하우스에서 나무와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